1453년 10월 밤, 한 남자가 조선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. 두드립니다. 문이 열립니다. 그 남자는 웃으며 인사를 했고, 그리고 철퇴를 꺼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. 수양대군, 조카 죽인 사람, 찬탈자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사람 공부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 사람이 그 밤에 철퇴를 들지 않았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?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. 수양대군이요. 다들 아시잖아요. 12살 조카 왕이 빼앗고 2해 뒤에 그 조카 죽인 사람. 사육신이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그 사람. 교과서에서, 드라마에서 수십 번 봤죠. 악당 따로 없습니다. 구도가 너무 선명해요. 근데 오늘은 딱 한 번만 그 구도를 내려놓고 수양대군이 서 있던 자리로 실제로 걸어가 볼게요. 그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진짜 달라집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세종대왕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? 18명입니다. 아들만. 그중 둘째가 수양대군이에요. 근데 첫째인 형, 문종이 이미 세자였으니까 왕은 처음부터 무리였죠. 그래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. 형이 아들 없이 일찍 죽거나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. 수양대군은 솔직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. 무예도 되고 학문도 되고 세종이 아들들 중에서 특히 얘를 아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.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 쓸 자리가 없는 거, 그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. 근데 1441년에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. 형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. 훗날 단종이 되는 그 아이.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수양대군이 왕이 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연기됩니다. 9해 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병약한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재위 2해 만에 또 세상을 떠나고 왕이 된 건 12살짜리 아이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. 어린 왕이 즉위한 그 나라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. 1452년 단종 즉위. 이 나라의 실권은 왕한테 없었습니다. 세종이 지정한 고명 대신들 황보인이랑 김종서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했거든요.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왕 도장은 필요한데 왕이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먼저 다 처리하는 구조예요. 당시 기록이 있어요. 왕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. 그 중심에 김종서가 있었습니다. 여진족을 직접 몰아낸 명장. 조정에서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그를 대호, 큰 호랑이라고 불렀어요. 자, 이 상황을 수양대군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? 신하 권력이 이 정도로 비대해진 나라에서 왕실 반계 혈통으로 살아있다는 게, 그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. 역사적으로 신하 세력이 왕권을 누른 다음에 왕족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. 수양대군은 공부한 사람이에요. 그걸 몰랐을 리 없어요.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.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먼저 제거된다. 권력욕, 그게 아니었어요. 생존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그 밤으로 이끕니다. 서울 어딘가, 김종서의 집, 밤이었어요. 횃불 냄새, 말발굽 소리.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갔습니다. 할 말이 있다고, 직접.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. 수양대군이 철퇴를 꺼냈습니다. 조선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. 그 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수양대군 사람들이 밤새 움직입니다. 황보인, 이양, 조정 핵심이 그 하룻밤 사이에 전부 제거됩니다. 단 하룻밤, 이게 계유정난입니다. 수양대군은 명분을 댔어요. 비대해진 신권을 바로잡아 어린 왕을 보호한다. 중국 주나라 주공을 자처했습니다. 어린 조카 보필한 충신, 그 역할 하겠다고. 아,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명분이 설득력이 있었어요. 신권이 실제로 비대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. 근데 이 순간부터 그의 퇴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이미 피를 봤다. 멈춰도 역적. 앞으로 가다가 잘못돼도 역적. 그러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. 선을 넘는다는 게 그거예요.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. 근데 왕이 된다고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.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의 선위를 받아 왕이 됩니다. 세조가 됩니다.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죠.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합니다. 사육신 사건. 계획이 발각됐고 이들은 전부 처형됩니다. 그 순간 세조가 깨달았을 거예요.
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 일은 반복된다. 단종은 의도 안 해도 반세조 세력의 구심점이 된다. 단종이 한마디만 하면 목숨 버릴 사람들이 있다. 1457년 또 터집니다. 영월에 유배 중인 단종 주변에서 수능부사 이보흠이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. 두 번이나 세조가 결정을 내립니다. 사약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17살짜리 아이가 사약 앞에 섰습니다. 전 국왕이었던 지금은 유배인인 그 손이 떨렸을까요? 아니면 이미 체념한 채 조용했을까요? 제가 이 장면 읽으면서 진짜 오래 멈췄거든요. 단종은 그해 17이었습니다. 그럼 결국 수양대군은 악인이었냐? 저는 그 질문에 딱 잘라 대답 못하겠더라고요.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인 건 맞아요. 근데 그가 1453년 그 밤에 철퇴를 들지 않았다면 신권에 눌린 채 살다가 조용히 제거됐을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왕족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. 다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. 그는 살아남기 위해 선을 넘었습니다. 선을 넘고 나니까 살아남으려면 또 다른 선을 넘어야 했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요.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처음엔 살아남기 위해 시작했는데 살아남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사람들. 그게 비극인지 그냥 권력의 속성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수양대군이 그 밤 철퇴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댓글에 써주세요. 진짜로 궁금합니다.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사람 이야기 들고 올게요. 감사합니다.